더불어시민당, 지금 민주당이 참여키로 한 더불어시민당, 역시 이건 이제 비례용 정당인데, 김 기자, 어떤 약간 소외된 정당에서 화가 단단히 났다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민주당이요, 이 비례정당에 참여하겠다고 할 때 내세운 명분은 소수정당의 원내 진출을 돕겠다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막상 후보 명단을 보니까 함께하고 있는 소수정당 중 두 곳에서만 후보를 냈고 나머지는 또 후보를 내지 못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내지 못한 쪽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가 준비돼 있습니다. 강제징용 정당을 이용해먹고 헌신짝처럼 버린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고 도저히 지금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강제징용을 실컷 써먹고 이제는 문 밖으로 쫓아내버린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며 전국 23만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인권과 권리를 무참히 밟는 짓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하는 형태는 일본 아베보다도 정말 더 나쁜 짓입니다. 앞으로 민주당은 강제징용 피해자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더불어민주당이 당초에는 시민을 위하여라는 그 비례 플랫폼에 참여키로 했잖아요. 근데 민주당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기본소득당, 시대전환, 가자평화인권당, 가자환경당 이런 당들이 다 민주당과 함께 시민을 위하여라는 플랫폼에 참여키로 했고 그 당의 이름이 이제 더불어시민당으로 정해진 것인데 자, 어제 더불어시민당이 비례대표 후보 명단이라고 해서 쭉 발표한 걸 보니까 오픈이 딱 됐어요. 보니까 민주당의 비례 후보가 20명, 그리고 NGO, 시민사회 공모 후보가 12명, 그럼 32명이죠? 여기에 기본소득당에서는 딱 한 명 후보로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시대전환에서도 2명, 3명, 4명? No, only one. 한 명만 딱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겠다고 한 가자평화인권당과 가자환경당은 한 명도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한 것이죠. 소수 정당을 돕는다더니 2명뿐? 이게 무슨 말? 이런 지적과 논란인 것 같은데 이 소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아까 자료화면에 최용상 대표인가요? 예. 그분이 굉장히 격앙돼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참 순진하다. 그 민주당의 본질을 모르고 저런 말씀을 처음서부터 참여하려고 하셨는지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겁니다. 지금 이제 가자평화인권당은 이제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모임이고 예.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고요. 환경당은 이제 탈원전 시민단체가 주축이 된 당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벌써 강제징용 피해자, 탈원전, 이거는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의제에서 벗어난 의제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합력한 의제다. 예. 거기에 대신에 지금 비례 두 번 받던 기본소득당, 저거는 이제 한겨레 신문 기자 출신이 만든 당이고요. 시대전환도 이제 시민단체인데 예. 저 두 당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뭡니까? 바로 기본소득 주장하는 당이에요. 저 두 당이 전부 다. 예.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가장 의제에 맞는 게 기본소득 주자라고 하는 그 의제에 맞기 때문에 저 두 당을 준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두 당은요 전부 다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철저하게 이제 이용당한 거죠. 특히 그 평화인권당 이 강제징용 피해자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민주당 쪽에서도 예전에 죽창을 들자 반일감정 할 때나 그때나 필요한 거지 지금은 전혀 필요 없다.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용만 당했다. 전 그 심정 충분히 이용하지만 그걸 몰랐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우리 김상희 평론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주당이 다 함께할 것처럼 해놓고 결국 이 군소정당, 소수정당 몫은 딸랑 only 2명밖에 없다 이런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글쎄요. 일단은 좀 크게 얘기하면 비례대표 정치 명단, 국회의원 후보 명단 이걸 만드는 데 있어서는 우리 지금 정치권의 모습이 굉장히 볼썽사납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지금 보면은 모든 걸 거래에 의해서 모든 걸 거래에 의해서만 지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라. 이게 선거법에도 있어요. 근데 민주적 절차를 거친 지금 정당은요. 제가 볼 때는 정의당 선거인 명부, 그 비례 명부 빼고는 다른 데 거는요. 제가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저는 어렵다고 봐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데와 거래를 하고
그 거래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면 국민의 판단을 잘하게 하는 뭐 국민 존중의 마음은 하나도 없고 오히려 명분용으로 어떤 비난 여론을 호도하고 아하. 판단을 흐리기 위해서 하는 그런 행위들로 점철돼 있다. 저는 예, 이렇게 예. 좀 보여집니다. 예, 올해 네. 저기요.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우리나라의 책임 여당 아닙니까? 집권 여당.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요번에 이 비례대표를 뽑는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한민국 정당의 생태계를 다중교란시키고 있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일단 애초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거를 채택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1야당을 소외시키는 데서 일단 교란이 일어난 4 거고요. 플러스 1에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비판하는 비례 정당을 비례연합 정당의 이름으로 또 만들었어요. 만들어 놓고 여기 무슨 가자로 시작하는 가자 환경당, 가자 평화인권당까지 포함했을 때 많은 비판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런데 소수 정당을 뭐 배려한다 그랬고 해놓고선 이제 와서는 그 두 당에서는 그 후보가 안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도 여전히 친조국, 친문 인사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정당의 문제에 대해서 애초에 4+2를 지지했던 뭐 박지원 의원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의 지금 이낙연 후보 또 서른 의원 그다음에 강창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비판하고 나서고 있거든요. 예, 예. 물론 비판한다 그래갖고 이것을 다시 바로잡을 어떤 행동에 옮기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교란하고 있다는 것이죠. 애초에 비례정당이라는 거는 이 적어도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는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정의당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정당들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의당이 과연 이번에 그들이 목표하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것도 하나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정 의원님이 말씀하셨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잖아요. 민주당과 뭐 이제 이 열린민주당 간의 관계가 참 어떠할지가 참 궁금하다. 이들의 관계가 참 미스터리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근데 김 기자 어때요? 이 더불어 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과의 이 관계는 좀 어떠할까요? 일단은 민주당은요, 표면적으로는 더불어 시민당에서 이제 비례정당으로 함께 하고 있지만, 열린 민주당과도 합당할 수 있다, 뭐 연합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당 대표가 직접 언급하면서 조금 얘기가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민주당 당선자만으로 일당이 안 될 경우에 열린민주당이나 다른 비례정당과의 합당 이런 얘기가 바로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꼭 우리가 의석이 제일 많지 않더라도 원 구성하기 전까지 연합을 하면 되는 겁니까? 민주당 지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로 다른 종류의 반찬이 두 개가 올라오는 느긋한 마음으로 어느 쪽이 더 좋을지 자신의 정책 성향과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예. 네, 저는 결국 선거 과정에서는 다른 경로를 통하더라도 하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은 다른 종류의 반찬이 두 개인 셈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더불어 시민당과 뭐 열린민주당 뭐 향후에 이제 하나가 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영수 수장 하실 말씀 있으시다고요? 예. 지금 민주당의 그 기본적인 노선이 당대표하고 핵심 당직자들하고 말이 자꾸 틀려요. 네. 열린민주당이 출범하니까 지지율이 조금 올라가니까 핵심 당직자들 뭐라 했냐면 거기를 찍으면 오히려 열린민주당을 찍으면은 우리 시민당이 안 된다. 그냥 그쪽 찍지 말아라고 얘기를 하는 반면에 또 이해찬 대표는 또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거기하고도 뭐 선거 끝나면 연합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국민들이 참 어느 진짜 본심인지 매우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요. 예. 아까 조금 정의당 문제가 잠깐 나왔는데 절차적으로 볼 땐 정의당이 굉장히 민주적으로 뭐 후보를 뽑는다고 하는 거 저도 이제부터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난번 패스트트랙 과정 중에서 선거법 만들 때 어떻게 했습니까?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공수처를 통과시키기 위해 가지고 거래한 거 아니에요.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린 당이 정의당하고 민생당이에요. 근데 민주주의 대원칙을 저버린 정당이 조금 후보자 선출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있다가 민주적이다? 저는 그 말에 대해서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예. 오히려 정의당이야말로 차라리 이번 기회에 민주당 합당해서 정당을 하나 만들어라. 저 그렇게 권하고 싶어요. 정당 이름은 민주정의당, 약칭 민정당. 예.
자, 그 김상희 평론가. 대원칙을 버렸다 이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좀 약간 다른 시각에서도 볼 수 있다라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대원칙을 버렸다는 게 지금 뭐 그 타협 그러니까 합의에 의한 선거법 처리를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근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라고 한 거는 사실은 선관위에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권고를 한 것이고 모든 제 정당들이 다 동의를 한 것이에요. 근데 이 논의에 아예 참여를 하지 않은 거는 또 그만한 책임이 있는 거거든요. 당시 지금 한국당? 야당에. 예. 당시 자유한국당에. 자유한국당이. 그렇기 때문에 대원칙이 무너졌다. 이거는 좀 다른 시각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저는 선거법만은 게임의 룰이니까 합의해서 통과를 시키는 게 역사에 안 좋은 선례를 남기지 않는 것이다라는 것에는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예. 대원칙이 무너졌다 이거에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또 제가 말씀을 드린 김에 지금 이렇게 비례정당들을 만들어서 심지어 좀 아까 이제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두 개가 합쳐진다 이러면요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사실은 반칙이에요. 반칙이다. 자, 기업에서 분식회계 하잖아요. 예. 그거 왜 처벌합니까? 음. 네? 그럼 그것도 놔둬야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분식회계 하는데. 그럼 정당이 이런 식으로 분식정당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게 국민에게 공정한 판단의 기회를 주고, 국민에게 그 아주 정직한 어떤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가요? 아니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분식정당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는 역사 앞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비례 지금 투표인 것 같습니다. 각 당에서 좀 이런저런 뭐 자본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